네, 안녕하세요. 하루 5분 사주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음양과 오행, 그리고 그 오행 상생상극,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주에는 음양과 오행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제가 한글로 적어 드릴게요. 그냥 음이 있고요. 양이 있게 됩니다. 음과 양은 바로 낮과 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상대적인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밝게 펼쳐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음은 뭔가 이렇게 안으로 수렴된다 아니면 이제 딱 숨어든다. 그 양은 드러난다. 약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있으면은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은 남자가 있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음양대대의 그 속성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그 양이 남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여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음이 그 양이 여자가 될 것이 이제 양이 여성이 되겠죠. 이런 것들처럼 뭔가 하나가 딱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이제 상대적인 개념, 관점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그 음양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드러난 부분, 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펜을 잡고 썼을 때 이 펜에서 여기 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죠. 보석에 달려 있는 부분은 이 지금 화면에서 잘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양이 되겠지만 이 끝부분은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이 손등은 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감춰진 이 손바닥 안은 음이 되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요 당연히 이 드러난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양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이제 음이 되는 것입니다. 손등이요. 이것처럼 음양이란 건 항상 상대적으로 무엇인가 작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단순하게 낮은 무조건 양이고 밤은 무조건 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뭔가 어떤 한 가지의 상대적인 개념 그러한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외부에 적극적으로 밝게 펴지고 드러난 것을 양으로 보시고 뭔가 숨고 안으로 수렴되고 그러한 것을 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밤중에서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밝게 드러난 것이 낮이니까 낮을 양으로 보고 안으로 이제 많이 숨고 들어가는 것을 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밤을 음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밤에 달은 무엇일까요? 음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상대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음양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음양은요, 각각 이제 그 오행을 파생시키게 돼요. 목, 화, 토, 금, 수. 이 나무, 불, 흙, 쇠붙이, 수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행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행은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 음양이라는 것도 뭔가 이거는 이거 저건 저거 딱 그러면 되게 쉽죠. 근데 그 안 그런 것처럼요 이 오행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이거 목은 무조건 나무야, 화는 불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행을 우리가 한자로 적을 때는 이 다섯 오자에다 다섯 가지의 움직일 행자, 즉 다섯 가지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어떤 기운의 패턴, 성향. 자, 누구를 뭐 어떤 사람이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어서 표현하기 힘들죠. 그 사람의 어떤 무수히 많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수히 많은 그 의미들이 담겨져 있듯이 이 나무라는 그 목이라는 거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바로 그 오행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원소가 아닌 어떤 하나의 패턴성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오행이라고 그 행이라는 그 표현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행이라는 다섯 글자를 일단 뭐 한자를 좀 암기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은요 서로 상생과 상극의 그러한 어떤 기질, 역할 그런 것들을 이제 발생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목화, 토, 금, 수를 요 위치로 이렇게 적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으시면은 이게 이제 상생의 관계가 됩니다. 나무는 불을 생해줘요. 불이 막 활활 타면은 이 흙이 남겠죠. 흙 속에는 흙이 이제 막 압축이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금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항상 금광이나 금속이 있는 곳에 그 땅 속에는 그 금광이 흐르는 곳, 즉 어떤 그 광맥이 흐르는 곳에는 이제 그 지하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나무를 다시 생장시키고요. 나무를 다시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어떤 상생의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번 시간에는 생각을 해 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목화토금수를 일단 외워두세요. 한자를요. 그 다음에 이 오행에 대한 것도 이 상생에 대한 부분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목은 화를 생해주고 화는 토를 생해주고 도와주고 생해준다는 의미, 이 생자를 쓰죠. 우리가 보통. 그리고 토는 금을 생해주고 금은 수를 생해주고 수는 목을 생해준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한결 편하게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하루 5분 사주풀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요번에 사주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